옥시에게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조모 교수가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옥시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했는데 이 교수들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학자의 양심을 파는 건 아닌지요. 보고서만 제대로 작성됐어도 이 수많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지난 세월을 감내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권위 있는 교수가 분석을 해서 내놓으니까 이게 이러니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받고 진실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이 옥시가 사전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렇게 유해성을 알았느냐 여부입니다. 예. 몰랐다고 보통은 보이고 인과관계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지금 기소한 상태인데 알았다면 지금 살인죄로도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가 중요한 겁니다. 연구 보고서를 냈을 때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회사가 몰랐는가. 그렇죠. 또 회사가 알았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위험한 물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가인데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이 교수가 했던 실험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표출됐습니다. 예. 첫 번째로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험을 또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쥐를 통해 실험을 할 때 임신한 쥐의 태아라고 하기 뭐가 임신한 그 새끼, 뱃속에 있는 새끼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새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쥐들이 호흡으로 했을 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인데요. 그렇죠. 두 가지, 생식 실험, 그다음에 흡입 실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식 실험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 당시 실험을 했던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 새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이것이 생식 실험에서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어떻게 옥시에서 요청을 했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식 독성 실험과 흡입 독성 실험을 같이 하나의 보고서에 내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각각 내달라. 그러니까 각각 내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흡입 독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 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줘서 오히려 위험을 좀 더 낮춘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왜 그걸 받아줬을까요? 학자의 양심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지금 이 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가 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했을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심판해 주는 사람이 뻔한 결과를 왜 이쪽은 서울대 측에서는 서울대 교수는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직 그 서울대 교수 측의 입장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두 가지로 꼭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두 가지 보고서를 만드는 게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전문가의 입장이라면 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와 두 가지 보고서 나눴을 때에 미치는 파급효가 다르다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에 더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2억 원 정도는 학교의 법인 통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용역비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거죠. 그에다가 또 돈을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개인 계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 측은 내가 정확한 자문료로 받았고 회계처리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써주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에게 불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내놨었을 때도 1,200만 원을 옥시가 과연 줬을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호소대 쪽에서도 지금 비슷한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대 팀과 호서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유명하시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다른 옥시에 좀 불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불리한 보고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원하고자 이 두 교수에게 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 교수에게 의뢰를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실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통제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제
해제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죠. 달라지게 조건을 되는데 달리함에 따라서. 그렇죠. 네. 여기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자체가 공기를 얼마나 자주 환기시키냐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죠. 흡입하는 거에 과정이니까. 때문에 되는데 이번 실험을 의뢰한 그 측에서 예. 다들 옥시의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옥시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자주 환기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주 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또 최대 노출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해서 최대 노출치를 실험을 할 때는 10배를 하는데 옥시 측에서 4배까지만 해달라라고 했고 조건을 4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술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뇌물수수죄 그리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이지만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대 법인으로 계좌를 받았고요. 학교에서 법인으로 계좌를 받아서 그렇죠. 본인이 연구를 할 때에는요. 어떤 연구로 이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제출한 것과 실제 사용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이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때 보고서만 제대로 냈으면은 좀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이 답답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와 연계로 옥시 측에서 사전에 알았다는 것, 그래서 과실치사보다는 훨씬 높은 살인의 혐의가 기소로 가능할 것이 훨씬 높아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 향후에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